네, 저희 김종만 교수님과 함께 우리 시장 이야기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앞서서 개도국들이 비트코인을 자국의 통화로 채택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그런 과정 가운데 안에 중국은 여전히 이 비트코인을 전면 통제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비트코인 채굴뿐만 아니라 거래까지 모두 전면 금지하면서 이 채굴기와 관련된 이슈들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채굴기들이 다른 나라로 넘어가고 있는 게 또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맞습니다. 올해 5월, 9월에 중국이 아주 강도 높은 비트코인 규제를 시행했죠. 사실 그래서 가상화폐 채굴도 금지하고, 채굴 거래소도 지금 금지하고, 그다음에 중국 본토에 있는 계좌로 비트코인을 환전한다든지 이런 출금하는 것도 아주 강하게 이제 막고, 그래서 이런 채굴기들이 그 근처에 키르기스탄이라든지 카자흐스탄, 그다음에 그루지아, 조지아죠. 그런 이제 동유럽 국가들로 흘러가고 있고, 또 인도네시아라든지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 여기는 전기료가 굉장히 저렴한 곳이라서 네. 또 이런 부분이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또 현재는 그래서 미국이 세계 최대의 비트코인 채굴기 국가가 됐고, 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전 세계 각지로 흩어지고 있는 이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캐나다 토론토에 본사를 둔 채굴업체 핫에잇은 금지령 이후에 중국 판매자들로부터 이제 많은 제안을 받아서 결국 중국 그 채굴 금지령이 채굴기 가격도 폭락시켰고, 또 다양한 국가의 투매로 그 채굴기 엔트마이너 S19의 가격이 40% 넘게 급락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러한 그 중국의 강한 규제 정책이 전 세계 채굴기 가격도 좀 떨어뜨리면서 전 세계 글로벌하게 이제 가격 채굴기를 퍼지게 하는 그런 이제 부분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카자흐스탄, 러시아도 많이 있는데 중국 채굴 회사인 비트푸의 BIT 마이닝에서 가져온 그런 채굴기를 가지고 이제 카자흐스탄에서는 하고 있고, 모스크바에 위치한 이제 비트클러스는 중국으로부터 5천 대 이상 채굴기를 받았죠. 그래서 러시아 가상화폐 채굴업체 비트 리버로만 지부가 이제 대변인이 가상화폐 시장의 초점이 장비 부족에서 장비를 위한 공간 부족으로 옮겨갔다. 그다음에 그걸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인프라, 전기 설비, 그다음에 중국 고객사 한 곳은 추가로 현재 러시아에 100만 대의 기계를 판매하기 원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고, 이게 이제 한시적인 게 아니라 중국은 굉장히 지속적이고 강력한 규제를 하는 것으로 이제 사람들이 관측하고 있고, 그래서 중국의 채굴 금지 조치 이후에 중국에 이제 70만 대에 달하는 채굴기가 창고에 쌓여 있고, 일부 이제 한국에도 들어오는 걸로 저는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은 왜 그러냐 하면은 굉장히 강력한 중앙 집권주의 국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정 중앙은행을 통하지 않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위안화의 어떤 해외 이전이라든지, 또 이런 당국이 검증하지 않는 그런 거래에 대해서 굉장히 감시와 또 이런 관리가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굉장히 반대하고 있고, 중국은 지금 CCTV가 거의 6억 대에 달할 정도로 또 사람들을 관리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결국에는 이 장비 부족이 아니라 장비를 저장하고 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이 공간이 부족해지는 현상까지 치달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시파워가 강력했던 중국의 많은 채굴기들이 놀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요즘 저희도 저렴하게 구매해서 한 대 돌려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교수님. 근데 맞습니다. 좋은 질문이신데, 현재 중국에서 중고로 이렇게 넘기려고 하는 채굴기들은 성능이 좀 구버전이에요.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과 같이 핫한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암호화폐를 채굴하는데 좀 한계가 있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구형 채굴기로는 그 현재 그러니까 들인 전기나 운영 비용에 비해서 실제 그 채굴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많이 낮아지는다고 볼 수 있겠고, 뭐 그런 그렇지만 또 전기가 굉장히 싼 곳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루지아가 키르기스탄은 킬로와트당 1달러가 안 되는 그런 굉장히 저렴한 전기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좀 가능할 수가 있겠고, 또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도 산업 경제, 시물 경제가 별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가상화폐 채굴이 뭐 지역 주민들이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관심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베네수엘라에서는 뭐 개인 채굴이 유행이고, 베네수엘라도 전기료가 굉장히 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굴업체는 개인들은 집에서 채굴할 때 단 하나의 기계만 사용하고, 다른 국가에서 대규모 채굴장을 보유한 이제 큰 기업들이 있어서 뭐 어떻게 보면 그런 대규모 채굴장 대 소규모 어떤 이제 개인 투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대규모 기관 투자가도 있고 개인들도 있듯이. 그래서 뭐 그렇게 하는데,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낮은 전기료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뭐 한 달에 한 100달러 정도 추가 수입이 생긴다는 것은 그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는 뭐 적지 않은 소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현재 고난이도의 그런 비트코인을 캐기에는 현재 그 주변에,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나 뭐 동유럽 이런 뭐 국가가 아닌 이상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비트코인 외에도 사실은 라이트코인이라든지 며칠 전에 말씀드린 카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금 가격이 상승폭이 여력이 좀 있으면서 또뭐 채굴 난이도가 아직은 높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